파리 대책 후폭풍으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줄줄이 인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막이 올랐습니다. 입법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출범 후 한 달간 카카오뱅크에 가입한 고객 절반이 은행 영업시간 후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은행의 영업시간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쓴 경제현장 김혜영입니다. 지난달 분양 일정을 미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이달 들어 분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거래 절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가보다 분양가를 확 낮춰 일반 분양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옥죄는 탓에 실소유자보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자산가들이 눈독을 들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도에 정찬신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분양 승인을 받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오늘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250만 원. 당초 분양가가 4,600에서 4,700만 원으로 거론됐지만 예상과 다르게 분양가를 확 낮춘 겁니다. 거래 절벽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춰 미분양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분양 흥행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2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는 15억 원가량.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니 인근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의 8월 매매 가격은 18억 원입니다. 시세보다 3억 원가량 싸게 분양하는 셈입니다. 보통 새 아파트 값은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만큼 이 아파트도 준공 뒤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동시에 묶인 탓에 LTV DTI 40%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LTV DTI는 30%로 더 낮아져 대출로 분양받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양받아 장기간 보유해도 자금에 문제없는 자산가들이 환호하는 이유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강남구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도 이달 분양 예정인 가운데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200에서 4,300만 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선 파리 대책 전까지만 하더라도 4,500에서 4,600만 원 정도로 거론됐지만 300만 원가량 분양가를 낮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엔 강남구 대치 1지구, 11월엔 청담동 3일 롯데캐슬 등 총 2,569가구의 일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에서 7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1일에서 14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10일부터 2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429조 원의 슈퍼 예산. 여야 시각차가 워낙 커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일자리와 복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야당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상황. 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SOC와 농업 예산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축소를 문제 삼고 증액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초고소득층과 대기업들을 겨냥한 부자 증세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소득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핀셋 증세이자 세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 과제인 언론과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하고 있어 해당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도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리 5, 6호기 일시 중단 등 탈원전 정책 등도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여야의 협치,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 기존 은행들의 대출금리와 각종 수수료 인하를 끌어내는 등 매기 효과를 톡톡히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지난 한 달간의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고객들의 은행 이용 패턴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같지만 다른 은행, 새로운 은행이 온다. 카카오뱅크가 약 한 달 전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하며 내건 슬로건입니다. 기존 은행의 틀을 깨고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지난 한 달간 카카오뱅크에서 고객들이 계좌를 개설한 시간대를 분석해봤더니 기존 은행 영업 외 시간이 전체 중 56.6%를 차지했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 24시까지 비중이 42.5%에 달했고 24시부터 오전 9시까지 비중도 14.1%로 24시간 계좌 개설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시간대로만 분석한 것인데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 개설된 계좌까지 포함하면 은행 영업 외 시간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말 그대로 고객들이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은행 영업 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바쁜 주중 낮 시간을 피할 수 있는 편리함과 시중은행보다 나은 금리 조건에 고객들의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출범 첫날 11시간 만에 지난해 시중은행이 기록한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 15만 5천 좌를 돌파했고 지난 30일간 하루 평균 10만 좌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도 늘 불안한 것은 자본력 한계입니다. 지난달 말 카카오뱅크의 자본 규모는 2,616억 원이고 여신 잔액은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BIS 자기자본 비율 권고치가 8%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속도로만 대출이 늘어나도 한 달 뒤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5일 5천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 대출 여력을 8조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나 뛰면서 5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무더위와 폭우 탓인데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잡히지 않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4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겁니다. 무더위에 집중 호우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채소 가격은 무려 22.5%나 치솟았습니다. 특히 무 가격은 1년 전보다 71%나 뛰었고 배추 가격도 한 달 만에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채소값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지수도 3.7% 올라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오던 상승세가 주춤했던 석유류도 3.6% 오르면서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살충제 파문을 일으킨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53% 상승했지만 전달보단 상승폭이 6.3%포인트 줄어들면서 AI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계란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작황이 부진한 데다 추석 명절까지 다가오면서 서민 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기상이 호전되면서 9월이면 채소류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와 국제유가 변동 등의 불안 요인도 여전한 상황인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추석 전 비축 물량을 풀기로 하고 이달 중 추석 민생 안전 대책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KB하나은행이 오늘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신사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KB하나은행 신사옥에는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 오피스가 구축됐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KB하나은행이 28개월간의 신사옥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신사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함영주 KB하나은행장은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신사옥 준공식에서 지상 26층, 지하 6층 규모의 KB하나은행 신사옥이 을지로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만의 건물로서가 아니라 시민과 주민과 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특히 을지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합니다. KB하나은행의 신사옥은 지정 좌석 없이 먼저 온 직원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 자율좌석제, 업무에 종이를 쓰지 않는 페이퍼리스, 클라우드 PC 환경 등이 포함된 스마트 오피스를 은행권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KB하나은행은 신사옥 준공과 동시에 출범 2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 평생 손님 함께 행복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총 판매한도 1조 원 규모의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합니다. 최저 1,0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고 연 1.7%에서 2%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입출금 통장 예적금, 펀드, 가계대출 등 가입 고객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0g, 트롬 스타일러, 다이슨 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담보대출 상품 땡스2 기업대출 특판도 내놨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50억 원, 금리는 교차거래 및 업종 특성 반영 시 최저 2.32%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6%에 그쳤지만 민간 소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은 386조 5,825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0.6% 늘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2분기 성장률은 깜짝 성장을 기록한 1분기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려진 데는 수출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드 갈등으로 자동차 분야의 수출이 1분기보다 2.9%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8년 4분기 이후 34개 분기 만에 최저치입니다. 반면 민간 소비는 1분기 0.4%에서 2분기 1%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는 2015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힘입은 소비자 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이 늘고 있지만 생활물가와 양극화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8일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5%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3 조사 결과 8일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54% 떨어져 앞서 6.19 대책 발표 뒤 한 달 동안 1.76% 상승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6.19 대책이 청약 규제 강화에 머물렀다면 8.2 대책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등 주택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서 가격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6.19 대책 후 한 달간 1.26% 올랐던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8.2 대책 이후 상승률이 0.17%로 둔화됐습니다.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 윤곽이 이달 말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후임을 정하기 위한 확대지배 구조위원회가 정식 가동돼 후보군 평가와 압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확대인은 윤종규 회장을 포함한 내부 출신 18명과 외부 출신 5명 등 총 23명의 후보군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8일 열리며 후보군을 평가하고 추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9월 말까지는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불법 차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정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유정 변호사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7일에서 11일로 연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8개월 연속 2자릿수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의 첫날입니다. 날이 선선해지면서 이 긴 팔을 입은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딱 맞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내 손으로 직접 가죽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죽 공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죽을 가공하는 것은 인류가 터득한 가장 오래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드는 이른바 DIY 바람이 불면서 가죽 공예도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공방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또 주위에 공방들도 많이 생기는 걸로 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죽 공예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 소품에 맞는 좋은 가죽을 고르는 것인데요. 가죽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가죽이나 양가죽, 말가죽, 악어가죽뿐만 아니라 뱀이나 코끼리, 심지어는 물고기인 장어나 가오리의 가죽도 다양한 가죽 제품 제작에 쓰입니다. 이 가운데 초보자도 쉽게 공예에 활용할 수 있고 튼튼하며 가방이나 지갑, 팔찌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가죽은 소가죽입니다. 같은 동물의 가죽이라 해도 가공법에 따라 가죽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특징을 가진 가죽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식물성 탄닌 성분을 활용해 가공한 베지터블 가죽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은은한 색을 내고 사용 습관에 따라 형태도 조금씩 변합니다. 반면 화학 성분으로 가공한 크롬 가죽은 색이 더 선명하고 시간이 흘러도 원래의 색과 형태를 유지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죽을 구매할 수 있지만 가죽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며 골라야 좋은 가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신설동 가죽시장에 가면 직접 가죽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죽도 옷감처럼 보통 다량을 도매로 판매하지만 최근에는 가죽공예용 가죽을 찾는 개인 고객들을 위해 가죽을 잘라서 판매하는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가죽을 2번 접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제가 가죽을 판단할 때 해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봤을 때 가죽이 터지는 가죽이 있어요. 가죽이 사용하기에 적합치 않은 가죽으로 변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테이프로 이제 표면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한번 띄워보는 거. 그랬을 때 이제 면이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약식 테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팔찌나 카드 지갑처럼 만들기 쉬워 보이는 가죽 소품이라도 제작을 위해서는 전문 도구와 다양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죽 공예 경험이 전혀 없다면 먼저 가까운 공방에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죽 공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보자를 상대로 해외 명품 가방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공방들도 생기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인데다 가방의 완성도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작은 제품부터 만드는 연습을 해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죽공예에 대한 매력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초보자도 쉽게 배워 만들 수 있는 가죽 소품으로 카드 지갑이 있습니다. 먼저 두꺼운 모는 종이에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과 크기로 도안을 그립니다. 그린 도안을 잘라 준비한 가죽 위에 얹고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그려놓은 선에서 조금 여유를 두고 가죽을 잘라야 하는데 이 재단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소품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가죽을 재단한 후에는 바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드를 얇게 발라 완성품 모양대로 붙입니다. 본드칠을 하면 이후 바느질을 할 때 소품의 모양이 망가지는 일이 없고 바느질 후 따로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드를 발라 모양을 잡았다면 바느질을 위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마치 포크처럼 생긴 목타라는 장비를 재봉선 안쪽에 두고 망치로 두드려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은 카드 지갑을 가죽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폰이라는 기구에 끼우고 어울리는 색의 실을 골라 다양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하면 비로소 카드 지갑이 완성됩니다. 완성 후에는 고열을 이용해 도장을 찍듯 이름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가죽 공예. 올가을은 직접 만든 가죽 소품으로 더 멋스럽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한낮에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주말 내내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이렇게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만 대비해 주신다면 바깥 활동에 별 무리 없겠습니다. 여기에 고기압 영향권에서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 상태도 청정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울 2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되고 한낮에 강릉 2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한낮에 광주 2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전해상과 동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남해상과 동해 남부 전해상, 제주도 전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동해안으로는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구름 많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